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주간은 지금 3일 연속 수익을 보고 있었던 상태였죠. 어제 주간 경기 아예 없었고 오늘 야간 같은 경우는 딱 4경기 건드렸거든요. 2개 맞고 2개 틀렸는데 조합이 빗나갔습니다. 토론토 승하고 필라스는 들어왔는데 캔자스 시티 언더가 마지막에 누구였죠? 그 슈스터, 야, 그 패전주 걔가 4실점하는 바람에 오버가 났어요. 또 불펜에서 방아 나와서 오버 난 겁니다. 그러고 다저스 승이 부러졌습니다. 야마모토가 애리조나한테 좀 고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팟이 이 정도로 호투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요. 다저스가 지금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랑 그리고 에드먼 현수 없으니까 이건 타선 짜임새가 너무 안 좋아요. 컴포토 거기서 병살이나 치고 앉았고 아쉽습니다. 내일 꼭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애나랑 클블 경기는 준비성 거의 100점 만점 1000점. 자, 이게 제가 복붙해왔죠. 옆에 이렇게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에서 클블이 무조건 이겼다, 이거는 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던 찰나에 마지막에 또 고꾸라지면서 올 시즌 동부 컨퍼런스가 좀 이상합니다. 보스턴도 마찬가지고 클블도 상위 팀들이 그게 좀 하위 팀들한테 막판에 고꾸라지면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통 뭐냐면은 저는 사실 보스턴 경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쿼터에 그러니까 뉴욕은 시즌 내내 4쿼터를 많이 굴렸던 팀이잖아요. 보스턴은 많이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던 팀이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함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체력적에서 뉴욕이 너무 우위입니다. 근데 인디애나랑 클빌 경기는 사실 체력 쪽인 것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그거죠. 부상자 3명이 너무 컸죠. 그죠? 부상자 3명. 자, 실제로 2차전 마저 이 홈에서 2연전을 모두 패배한 클블이 이 2차전 끝나고 케니 애킨슨 클리블랜드 감독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경기 막판 팀 체력 저하로 결정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늙은 팀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팀 체력 저하가 그리고 왔다라는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뎁스가 얇기 때문에 핵심 선수 3명이나 빠졌으니까 인디애나는 너무 신체적인 플레이가 과도하다. 그러니까 너무 터프하게 지금 경기를 한다. 그래갖고 우리 지금 얘네 때문에 지금 모블리 뭐 이런 애들 헌터까지 다 부상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너무한다. 뭐 이런 섞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할리버튼의 자유투 던질 때 라인 침범, 이거 느린 화면도 NBA 매니아 뉴스 게시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거를 라인 침범 파울이 불렸어야 되는데 안 불리고서 우리가 3점 슛을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오심이었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2분 리포트에서 오심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도노반 미첼 같은 경우는 측정률 49득점. 야, 엄청난 진짜 원맨 쇼를 펼치고도 졌으니 멘탈이 좀 많이 나갔겠죠. 근데 두 번째 경기 지고서 종아리 부상이 있는 상태다. 나도 지금 솔직히 좀 다리 통증이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돼. 갈란드 모블리 헌터의 부재가 매우 크게 와닿는다. 복귀가 매우 절실한 상태다. 갈란드 모블리 그리고 디안드레 헌터까지 모두 워크스루를 참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워크스루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한 훈련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 더 몸 상태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는 좀 과격한 훈련은 안 하고 그러니까 간단한 뭐 패스 주고받고 이런 훈련입니다. 워크스루가 정확하게 설명은 여기 바로 쓰고 제가 써놨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여를 했대요. 우선 애킨슨 감독이 또 추가로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은 3명 모두 우선 공을 만졌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갈란드가 지금 굉장히 이 클블 현지 팬들 비판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남들은 다 진통제 맞고 출전해서 경기 뛰는데 너는 지금 5경기 연속 결장을 했냐?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갖고 어찌됐건 이 애킨스 감독은 갈란드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직접 해야 된다. 내가 본인한테 결정권을 넘겨줬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클리블스는 무조건 원정이더라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명 중에 두 명은 복귀한다라고 거의 아주 크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클리블랜드가 여기서 고꾸라질 가능성은 저는 크지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올 시즌에 인디애나가 홈 승률 7할을 찍고 있는 엄청나게 홈에서 강한 팀이긴 한데 저는 제가 어찌됐건 1차전, 2차전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더 경기력 면에서 더 좋았던 팀은 저는 클리블랜드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이겼어야 정상인 거를 오심도 나왔고 그러고 할리버튼의 완전 극장 버저비터 3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운빨도 그리고 오심도 다 인디애나 편이라서 클리블랜드가 좀 억울하게 졌다는 마인드인데 3차전은 클리블랜드가 좀 서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배당도 충분히 약정배인 상태고 1.6대면은 그래갖고 저는 클리블랜드 많이는 모르겠지만 클블이 이길 것 같고 서브는 오바 쪽 볼게요. 서브는 오바 쪽. 이번에는 클리블랜드가 저는 경기를 보면서 클블이 인디애나 수비를 상대로 클러치 구간 말고는 굉장히 잘 공략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클블 승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덴버랑 오클라호마 경기는 자, 직전 경기 팀야투 오클라호마가 56%, 덴버가 38% 기록했습니다. 대략 20% 차이가 났는데 그냥 공수양면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덴버가 고산지대 홈에서 치르는 경기더라도 기대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 프로배에서 3점이 정말 안 터졌었습니다. 3점 플레이오프 총 치른 16개 팀 중에서 3점 성률 자체가 13위, 14등 이 정도 수준, 최하위권 수준. 그 정도로 3점이 계속 안 터졌는데 직전 경기에서 마침내 터졌죠. 그러니까 이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 정규 시즌에도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야투가 좀 꼬라박는 추세일 때 한동안 꼬라박다가 한번 터지면 꾸준히 또 터지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약간 리드미컬한 슈터들이 가득한 팀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 한 번 터졌잖아요. 그럼 오클라호마가 이번 경기도 그리고 다음 경기도 또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갖고 저는 오클라호마가 이거 덴버 홈이더라도 그리고 직전 경기 이거 감상평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키치가 발이 끌린다 라는 평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요키치도 지친 거죠.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클라호마는 완전 체력 만빵인 상태고 여전히 그래갖고 이거는 저는 덴버 홈이더라도 오클라호마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오클 마인하고 오바 쪽. 자, 1차전 페이스 수치가 105.5, 2차전 103.5. 이 정도 페이스가 계속 언저리가 찍히는 거는 사실상 정규리그로 따지면 애틀란타나 뭐 시카고 이런 팀들 경기들이 이 정도 페이스 수치가 찍히는데 얘네들이 막 극단적인 언더팀, 마이애미, 올랜도 이런 팀들이랑 경기하는 거 아닌 이상 아시다시피 균적이 240대 맞는 그런 팀들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이번 경기에선 좀 230대로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클라호마가 야투를 터지면은 리드미컬한 팀이기 때문에 또 터질 가능성이 높고 덴버 같은 경우는 팀 야투 38% 찍고도 오바 났으면은 자, 두 팀 중에 한 팀이 38%를 찍었는데 오바 났으면은 그리고 덴버는 제가 정규 시즌에 정말 많이 얘기했던 얘기지만 홈 덴버는 야투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홈에서의 덴버는 야투가 제일 안 박는 팀이다. 제일 나쁜 성률, 이런 38% 같은 성률을 제일 기록할 가능성이 희박한 팀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클, 마인, 오바 둘 다 메인급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바 분석 두 경기 끝났고 자, 물분은 어제 투표를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디폴트 분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클 파커, 워싱턴이랑 세인트루이스 경기 마이클 파커랑 에릭 페리가 등판을 하죠. 최근 세 경기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 너무 그거 하니까 우선 마이클 파커는 좌투 쓰고 AI가 얘 최근 3경기의 지표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피움은 억지력은 우수하지만 볼넷 과다로 실점 리스크 지속 제구력 안정화가 당면 과제 당면 하니까 또 찜닭 먹고 싶네요. 에릭 페리 같은 경우는 피안타 볼넷으로 출루 허용이 매우 많다. 16.2이닝 동안 21피안타 10볼넷 볼삼비 자체가 11삼진 10볼넷이면 에릭 페리가 올 시즌엔 분명히 좋은 투수가 아닌 거죠. 자, 우선 전 시즌에 제가 제일 주목했던 점은 마이클 파커가 좌투수인데 전 시즌에 좌상바 대표적인 팀 중 하나가 세인트루이스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좌투상들 훌륭한 타격팀 중 하나입니다. OPS 7할 때 팀 타율 상위권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무엇보다 양선발이 최근 좋지 못하다가 좋지 못합니다. 마이클 파커는 최근 3경기 5삼진 11볼넷으로 볼삼비가 최악인 수준이고 그러고 패디 역시도 11삼진 10볼넷 이것도 볼삼비 굉장히 나쁜 겁니다. 양선발 지금 모두 볼넷이 많다 보니까 실점 관리 또한 자책점만 보시더라도 실점 관리도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워싱턴이 최근에 오바성이 좀 강해요. 자, 최근 5경기 타격 지표 비교만 보시더라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이 나오기 때문에 6.3점, 6.6점. 최근 5경기 동안 워싱턴이 평균 득점하고 평균 실점하고 더하면 13점이 나오죠. 그 정도로 굉장히 오바 성향을 뚜렷하게 띄고 있는 게 최근 워싱턴이고. 그리고 올 시즌에 불펜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불펜 지표 자체가 워싱턴이 마운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팀이에요.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가 10점 이상의 해고바 경기를 했던 게 바로 워싱턴이죠.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를 2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팀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가 2자릿수 이상의 안타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한 경기만 굉장히 타선이 잠수를 탔는데 그 경기에 상대팀 선발 투수가 누구였느냐? 폴스킨스. 그러니까 폴스킨스 상대로만 못 때린 타선이 잠잤던 거고 나머지 그냥 선발들은 다 이제 타격에서 충분히 좋은 지표를 보여줬던 세인트루이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타격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바 쪽으로만 볼게요. 저는 이 경기는. 이거 날씨는 개방형, 그러니까 동구장이 아니고 약한 바람, 라인 드라이브 타고 우측으로 유리. 하지만 바람 세기 약해 홈런 득점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음. 전반적으로 영향 그리 크지 않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클리블랜드하고 필라델피아 경기. 이 경기는 원래 저는 거의 지금 필라한테 제가 필라 계속 2번 연장 필라 승을 조합표 1등으로 가서 다 적중을 한 상태잖아요. 가비 윌리엄스랑 놀라가 등판을 하는데 가비 윌리엄스는 클리블랜드에서 대놓고 하위 선발이고 놀라도 올 시즌에 5번 연속 패전 투수를 기록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근데 놀라가 최근 2경기 연속 정말 아주 큰 호투를 냈습니다. 13이닝 동안 1실점 정말 큰 호투를 냈고 가비 윌리엄스는 4경기 연속 피홈런을 얻어맞고 있고 2경기 연속 조기 강판 3경기 연속 이닝수보다 많은 피안타 개수. 전형적으로 선발 저울질은 무조건 놀라 우위라고 지금 흐름상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놀라가 지금 최근 2경기 13이닝 동안 1실점만 한 거는 상대팀이 막 따라지 팀 화삭 같은 이런 팀이 아니라 C컵 원정에서 호투했죠. 그리고 애리조나 상대로 호투했죠. 그러니까 이게 13이닝 동안 1실점이 다 강팀 상대로 한 호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이제 충분히 믿을 만한 피칭 흐름을 보인다라고 좀 여겨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클블이 지금 기세가 너무 좋죠. 최근 10전 8승 2패였나요? 엄청나게 좋은데 그러고 최근 5경기 연속 5득점 이상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타선이 침묵하지 않고 있고 필라델피아는 아시다시피 최근 타선 짜임새가 거의 으뜸인 수준이고 오늘도 템파베이한테 5대1로 지고 있던 경기 사실상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걸 역전승을 해내는 걸 보면서 저력까지 충분히 있는 상태다. 분명히 고점 흐름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클블의 기세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양팀 모두 지금 흐름 자체는 매우 고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어찌됐건 필라델피아는 연장전까지 치렀고 짧은 연장이었지만 연장전을 치렀고 클브는 오늘 경기 없었잖아요. 불펜 완전 충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여건이나 상황상으로 클리블랜드가 좀 더 유리한 경기란 말이죠. 클브이 또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필라 승을 정말 좋게 볼 여지는 떨어진다. 왜냐면 지금 클브이 너무 고점 흐름이기 때문에. 자, 양 팀 최근 5경기 평균득점 보십시오. 7점대, 7점대. 둘이 합하면 14점이에요. 실점도, 양팀, 어쨌든 있고. 자, 그리고 이 경기만 특별히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빈 윌리엄스 등판 시 팀 4승 3패, 평균득점, 평균 실점, 그리고 8.5 기준으로 몇 오바 몇 언더, 놀라 역시도 해놨고, 그리고 놀라가 등판할 때 필라 평균득점 2점대, 타선 지원 거의 못 받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원래 저는 이 경기를 오바메인으로 무조건 좋게 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빠꾸 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날씨입니다, 날씨. 자, 이 경기가 내일 MLB 있는 경기를, 모든 경기들 중에서 가장 언더 날씨예요. 구만제 개방형 야외 동구장이 아니고 우중한 깊은 구조. 그리고 홈구장은 좀 언더 구장입니다. 근데 역풍 불고 저온 조건일 경우 홈런 생산 어려운 구장으로 더 전환이 된다. 역풍 붑니다. 비거리 감소 확실. 전반적으로 언더 흐름에 유리한 기상주권 형성. 타격 집중보단 수비 중심 경기 운영이 매우 유리함.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적인 내용 자체는 전 필라 승우바였는데, 날씨나 부가적인 요소, 그리고 클브의 막강한 불펜, 이런 거 생각할 때 필라 승도, 오바도 저는 맘 편한 배팅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소액적으로 하면 들어, 소액적으로 필라 승 오바, 소액으로. 캔자스 시티랑 보스턴 경기는 로렌젠하고 도빈스. 로렌젠이가 직접 볼티모어전에 4홈런 얻어맞는 거 보고서 야, 얘는 다시는 안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홈등판에서는 방울 1.50이에요. 지금 12이닝 동안 1피홈런. 홈에서만큼은 홈런을 거의 안 맞았고, 방울도 1.5은 매우 흠잡을 게 없는 수준이고, 도빈스는 올 시즌에 처음으로 MLB에 등판한 루키죠. 올 시즌에만 전 시즌 기록도 없고 올 시즌에 MLB 데뷔하는데, 얘가 여태까지 3경기 등판을 했죠. 총 3경기 등판 다 홈등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LB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원정 경기에서 등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캔자스 시티는 오늘 17안타 10득점. 정말 안타를 정말 많이 생산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주목할 점은 저는 이 경기에서 캔자스 시티 지금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지금 경기당 평균 득점이 6점, 평균 실점이 2점, 평균 실점 굉장히 낮죠. 그리고 안타 개수 59개 굉장히 높은 수치고, 지금 캔자스가 상당히 고점 흐름입니다. 최근 10전 9승 1패죠. 그리고 올 시즌에 홈에서 15승 5패입니다. 승률 정확하게 딱 75%. 보스턴은 올 시즌 원정에서 9승 10패예요. 5할도 안 됩니다. 패가 더 많은 팀이고. 그래서 저는 이 캔자스 시티가 어찌됐건 최고점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고점 흐름. 최근 10전 9승 1패, 올 시즌 홈에서 75% 승률, 정말 고점 흐름 달리고 있는데, 이 기세를 분명히 누군가 막긴 막을 건데 그게 도빈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 MLB에서 원정 등판 처음 하는 이 도빈스가 캔자스의 기세를 막긴 힘들 거라고 봐요. 캔자스 승사이드만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휴스턴하고 시시내티 경기. 야, 이 경기를 분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헌터 브라운인데, 헌터 브라운은 아시겠지만 올 시즌에 그냥 막강맨입니다. 미들맨. 그냥 미더맨.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MLB가 한창 인기 많을 때, 디그롬, 커쇼, 막 그레인키 막 이런 애들 있었을 때, 슈어저까지 이런 애들 경기 나오면 배당 1.30 받고 무조건 1.3대 이하 받고, 그런 거가 오늘 디그롬이 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커쇼가 털릴 것 같아요. 이런 분석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야, 커쇼 나온다, 다저스 가야죠, 다저스 보겠습니다. 이게 정성적인 분석이었지. 그죠? 헌터 브라운도 딱 그 정도의 포스 보여주고 있어요. 올 시즌에 정말 좋은 탈삼진 능력도 거의 넘버1 수준이고 정말 좋은데, 닉 마르티네즈도 최근에 좋은 피칭을 했죠. 2경기 연속 6이닝 1실점,
3경기 연속 피홈런도 없었고 양 선발 모두 피칭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원래 언더 깔라 그랬다가 빠꾸 치고 언더 버리고 결국에는 선택한 게 휴스턴 승인데, 자 우선 여건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신시내티가 우선 물봤다예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점입니다. 굉장히 물봤다고. 휴스턴이 되려 타선 기대치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그러고 신시내티가 오늘 휴스턴이 경기가 없었죠. 그래갖고 쉬었고 신시내티는 오늘 연장까지 갔죠. 지금 신시내티가 3경기 연속 애틀란타랑 3경기 연속 1점 차이 경기한 거 아시죠? 다 완전 생접전. 완전 1점 승부 경기만 했었잖아. 3경기 연속으로. 그러고 오늘 경기 말고 어제 경기 헌터 그린 선발로 등판했던 경기 3이닝 만에 부상당해가지고 불펜 강제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오늘 연장 가고 불펜 갈렸고, 이틀 연속 불펜 완전히 총 투입하는 경기했고, 그러면은 가뜩이나 휴스턴은 하루 쉬었겠다. 이건 휴스턴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선발도 닉 마르티네즈랑 헌터 브라운이면 헌터 브라운이 우위고, 휴스턴 승을 솔직히 저는 조합표 1등급으로 오늘 제일 안전빵 정배로 볼라 그랬어요. 근데 상대 전적이 신시내티가 휴스턴 선수 9연승 중입니다. 9연승. 9연승이면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한 5연승까지는 무시할 만합니다. 9연승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승점 자판기 수준이에요. 어제 제가 화삭하고 캔자스 시티가 상대 전적 9연승이라고 그냥 이거는 캔자스 사이드 무조건 보는 게 맞습니다. 승점 자판기라서 10대 0으로 이겼죠. 그런 것처럼 신시내티가 휴스턴 상대로 상대적 9연승 중이다. 휴스턴 승을 좋게 볼 여지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시내티 지금 3일 연속 1점차 승부에다가 오늘 연장까지 뛰었고, 불펜 운용 자체, 마운드 운용 자체가 이거는 매끄러울 수가 없는 경기예요. 매끄러울 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만약에 선발 싸움에서 신시내티가 예를 들어서 헌터 브라운이 신시내티 타선에 털려가지고 4대 0이다. 4대 0으로 한 5회 끝났다. 한 6회부터 이제 4대 0인 상황이에요. 신시내티가 불펜을 꺼내들어. 그러면은 체력적인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필승조를 무리하게 등판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근데 만약에 1점 차로라도 지고 있으면은 신시내티가 완전 대놓고 패전조를 내버릴 수가 있어요. 저 오늘 캔자스 시티 오바 만들었던 슈스터 이런 애들 마냥 한 이닝 만에 기본적으로 3, 4실점씩 기본 내어주는 이런 애들 등판할 수가 있다. 얘네 때문에 오바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서 언더를 버린 거고, 이거는 환경적으로 너무 휴스턴이 여러모로 유리해요. 9연승을 상대 전적 9연패를 무시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휴스턴 승부겠습니다. 상대 전적 9연패 꺾을게요. 줄것 배팅 진짜 안 하는데 이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휴스턴 승. 콜로라도랑 샌디에고 경기는 이 경기는 분석이 좀 짧습니다. 센자텔라 이거는 최근 3경기만 제가 갖고 온 거잖아요. 올 시즌에 34.1이닝 57피안타 8피홈런. 야, 이거는 거의 거짓말 안 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홈런 더비에서 공 치라고 던져주는 그런 수준. 34이닝 동안 57피안타 8피홈런. 야, 이건 기대치가 아예 없는 센자텔라고 사실상. 야, 신데렐라도 이 정도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바스케즈도 올 시즌 피안타율 높은데 그래도 센자텔라보다는 무조건 낫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긴 크로스필드잖아요. 32.1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 올 시즌에 바스케즈. 그러니까 바스케즈는 최소한 홈런이라도 거의 안 맞는 투수예요. 32이닝 동안 하나 맞았으니까. 근데 센자텔라는 34이닝 동안 8개 맞았고. 그러니까 이게 선발에선 아무리 바스케즈가 올 시즌에 좀 안 좋더라도 그래도 바스케즈 압도적 우위로 보는 건 센자텔라가 너무 배팅볼이니까. 그러고 오늘 콜로라도 혼자 더블헤더까지 뛰었죠. 더블헤더 디트 상대로 2경기 동안 도합 2경기 도합 3득점 21실점. 야, 지금 콜로라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6연패를 탔고, 샌디는 오늘 하루 쉬었고, 이거는 샌디를 승을
안 볼 이유가 없죠, 전혀. 샌디 승마인. 오늘 가장 안전빵 정배가 바로 이 샌디에고입니다. 가장 안전빵 정배. 자, 쿠어스필드는 날씨가 제일 많이 타는 구장이에요. 그죠? 이 날씨 꼭 보셔야 돼요. 쿠어스필드는 고지대, 해발 1600m급으로 인해 타구 비거리 증가, 투수 구위 저하 경향 존재.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약하고 강한 뒷바람 없어 공기 저항 효과 거의 없음. 그러니까 극단적인 타자 우위 날씨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센자텔라 기록 보면은 오바 가고 싶죠, 사실. 애슬레틱하고 뉴욕 양키스. 야, 이것도 위에 바로 이거 쿠어스필드. 쿠어스필드가 올 시즌도 압도적인 파크팩터 타자치나 1등 구장입니다. 근데 셔터헬스 파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MLB 공식 홈페이지에 셔터헬스 파크는 공식 구장으로 인정을 안 하는지 셔터헬스 파크는 그 기록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알아볼 수 있었던 거는 2024년 이후로 양키스가 셔터 헬스파크 구장에서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느냐 그거를 알아봤는데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근 2년 동안 처음으로 이 셔터 헬스파크에서 경기를 하는 뉴욕 양키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쿠어스급이에요. 완전 타자치나 구장이고 홈런 정말 잘 나오고 이거는 MLB 현지에서도 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셔터 헬스파크 너무 타자진하다. 빨리 구장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저는 이 오스발도 비도가 올 시즌 약점이 대놓고 피홈런인 거 같아요. 지금 세 경기에서도 6피홈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피홈런. 그리고 워렌이도 전혀 미들맨 투수가 아니죠. 우선 13이닝 동안 16피안타 최근 세 경기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얘도 딱 전형적인 콜업 선발 같은 모습을 타삼진 능력만 있고 피안타랑 실점은 많은 딱 그런 애들 그런 짝입니다. 워렌 같은 경우도 자 최근 5경기 타격 지표가 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우선은 자 팀 타율 자체가 오클랜드는 지금 4만에 육박하고 양키스는 2할 0푼인데 총 득점은 양키스가 더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3개의 홈런 차이가 정말 큰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양키스가 최근에 홈런이 좀 대량 홈런이 많이 나왔어요. 3런 이상의. 그래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온 건데 어찌됐건 오클랜드가 더 불바다예요. 지금 더 안타를 많이 때리고 더 출루를 많이 하고 찬스를 많이 내고 있는 거는 오클랜드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바메인으로 볼게요. 저는 기운 좀 높더라도 10.5더라도 오바메인. 서브는 양키스 승. 서브는 그래도 양키스 오클랜드한테는 안 진다 보고. 자,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물부 셋, 넷, 다섯, 여섯, 7경기 많이 분석해. 그러고 또 하나 좋게 봤던 경기는 마이애미 승. 야, 제가 저 홍보대사처럼 오시는 계속 말하고 있는 뭐였죠? 브라이스 윌슨 타석에 브라이스 윌슨 브라이스 윌슨 등판 시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기념비적인 거라고요. 완전히. 브라이스 윌슨 등판은 반대 개꿀이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브라이스 윌슨 올 시즌에 등판했던 경기들. 야 11전 11패 찍다가 직전 경기 이거 제가 휴스턴 딱 갔는데 우천 콜드 해가지고 이거 5대4로 끝난 거 아시죠? 이거 만약 경기했으면은 이거 이 브라이스 윌슨의 저주 유효돼가지고 이거 휴스턴이 역전승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 우천 콜드 됐던 경기 7회에 우천 콜드로 파이널 됐던 경기였어요. 다음에 다 졌잖아요. 얘 이거 몇 번 연속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 9번 연속 마인 당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스 윌슨 등판시.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애미도 못 믿을 만한 팀이지만 브라이스 윌슨 반대면은 갈만해요. 저는 갈 겁니다. 개인 배팅이라도.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